소녀는 외톨이였습니다. 또 학교에서는 왕따였죠. 그런 어느 날 소년의 옆집으로 소녀가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녀 어딘가 이상했어요. 추운 겨울인데도 신발을 신지 않았고 나이나 생일을 물어도 정확하게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소녀는 외톨이 소년에게 유일한 친구가 되어줬고 마침내 소년의 첫사랑이 되죠. 소녀의 이름은 애비였고 소녀는 오웬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소녀의 정체는 뱀파이어, 즉 흡혈귀였답니다. 그래서 추위를 타지 않았고 나이도 먹질 않았던 거죠. 뱀파이어 소녀와 소년의 사랑 이야기, 과연 어떤 운명을 맞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길입니다. 이상길의 작고 깊은 영화관 52번째 상영작은 맷 리브스 감독의 렛미인입니다. 2010년작인데요. 이 영화는 2008년 개봉한 동명의 스웨덴 영화 렛미인을 할리우드에서 리메이크한 작품으로 관객 및 평단의 평가는 원작인 스웨덴 작품이 조금 더 좋지만 개인적으로는 할리우드 리메이크작을 더 선호한답니다. 왜 그런지는 앞서 소개한 키게스 리뷰 영상을 보셨으면 바로 아실 건데요. 그렇답니다. 리메이크작에는 클로이 모레츠가 주인공으로 등장하죠. 렛미인에서 클로이 모레츠의 매력은 키게스에서와는 또 다른데요. 개인적으로는 황순원 소설 소나기에 등장하는 소녀 같은 느낌이었답니다. 하지만 렛미인은 소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고 해서 이후의 이야기는 50을 앞둔 소년의 감성으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0을 앞둔 소년의 감성이라 주책이라 생각하지 마시길. 이 영화가 진정 하고자 하는 이야기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렛미인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바로 애비와 함께 사는 남자랍니다. 50을 훌쩍 넘은 듯한 그는 누가 봐도 애비의 아빠처럼 보이죠. 오웬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고요. 하지만 그는 사실 애비의 남자친구랍니다. 그가 오웬만한 나이일 때 애비를 처음 만나 사랑에 빠졌던 거죠. 하지만 뱀파이어인 애비는 늙지 않았고 인간인 그는 늙어버렸죠. 그리고 수십 년이 넘는 그 세월 동안 그는 살인을 해서 애비에게 피를 갖다 바쳐왔답니다. 애비가 원하니까, 사랑하니까. 물론 애비도 그를 사랑했답니다. 하지만 노쇠해진 그는 더 이상 피를 갖다 바칠 수가 없었고 결국 경찰에게 덜미가 잡히자 정체를 숨기기 위해 스스로 염산을 뒤집어 쓴 뒤 죽음을 기다리는데요. 그런 그를 애비는 찾게 되죠. 기억에 오래 남을 둘의 슬픈 이별 장면,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애비는 오웬과 더욱 가까워지게 되고 오웬을 사랑하게 되는데요. 자신에게 피를 갖다 바칠 다른 누군가가 필요해서 그랬던 건지는 풀 영상으로 보신 뒤 직접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그렇다 해도 애비와 사랑에 빠진 오웬 역시 죽어버린 늙은 소년처럼 파멸을 맞이하게 될 건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겠죠. 애비는 뱀파이어지만 자신은 인간이니까. 하지만 사랑은 결코 선택할 수가 없고 스펀지에 잉크가 스며들듯 운명처럼 애비에게 빠져든 오웬은 늙은 소년처럼 그녀를 받아들인 뒤 찬란한 파멸의 길로 들어서면서 영화는 끝을 맺죠. 사랑을 알게 되는 순간 세상 모든 소년들은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하면 괴롭고 안 하면 외로운 게 사랑이니까. 그래서 언제부턴가 사랑은 두근거림과 함께 두려움을 동반하기 마련인데요. 애비가 뱀파이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오웬의 두근거림도 두려움으로 바뀌지만 소녀는 소녀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두근거렸던 심장은 두려워도 계속 뛰니까. 또 사랑은 뱀파이어 같은 것이지 않을까요? 사람은 늙어도 사랑은 영원히 늙지 않으니까. 많은 이들이 영원히 늙지 않는 사랑에 목말라 피를 갖다 바쳐야만 하는 파멸의 길로 들어서도 사랑은 결코 피할 수 없고 죽지도 않죠. 소녀가 소년에게 말하듯 사랑은 늘 이렇게 속삭일 뿐입니다.
invite me in. 문 열어주지 않느니 아무도 없죠. 결국 노인의 사랑은 소년의 그것과 같은데요. 늙어서도 두근거리는 마음은 추하다 못해 어두운 밤 몰래 쌓인 눈처럼 차라리 찬란하지 않을까요? 사랑은 뱀파이어처럼 늙지 않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